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더니 장선입니다. 뉴스더니가 고른 첫 번째 기사, 잼버리 예산 1171억 원 어디로 갔나 봤더니 기사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소식, 잼버리 기사입니다. 세계 청소년의 축제가 악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일단 잼버리가 어떤 대회냐면요. 정확한 명칭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고요. 4년마다 열리는 합동 야영 대회면서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1920년부터 지금까지 총 24번이 열렸고요. 25번째 개최지가 2017년 우리나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처음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기억하는데 1991년 제17회 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59개국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부지에서 열흘간 야영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극심한 무더위에 개막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쏟아졌고 실신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열대야에 청소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잼버리 대회 공식 SNS 계정에는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걱정하는 부모들과 열악한 시설을 우려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그늘 쉼터와 물안개 덩굴 터널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무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죠. 사실 개막 전부터 무더위에 대한 우려는 나왔죠. 새만금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매립지인데다가 매일 기온은 35도로 웃돌죠. 더위 피할 공간도 없고 또 모기와 날벌레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 못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잼버리 부지 안에 병원이 있어도 여기선 간단한 처치 정도만 가능했고 연계 병원까지는 차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에는 1,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액이나 치료용 연고조차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더위뿐이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로 지급한 계란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샤워실은 외부에서 쉽게 들여다보일 정도로 커튼 수준으로 겨우 막아놨고 또 화장실은 휴지도 없고 배수도 잘 안 됐다 그럽니다. 조직위가 약속했던 홍보 브로셔에는 화장실은 4,800개로 현재 10배 이상, 샤워시설도 5,000개, 뜨거운 물도 나오고 각각 에어컨도 설치하기로 했지만 실제 잼버리 현장 화장실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우리나라 잼버리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보도했고요. 6년을 준비하고 예산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대체 그 예산은 어디로 간 걸까요? 먼저 지금까지 투입된 잼버리 예산은 모두 1,171억 원입니다. 조직위가 870억 원을 썼고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각각 265억 원, 36억 원씩을 사용했어요. 이걸 항목별로 보면 하수도나 전기 같은 기반시설에 205억 원, 야영장을 만드는데 130억 원이 들었고요. 의료나 수송 분야 같은 각종 사업비가 65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2천억 원이 넘는 부지 매립 비용이라든지 시설물 건설 비용은 예산과 별도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쓰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인건비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여기에 84억 원인데 나머지는 잼버리 시설비하고 행사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 사업비 656억 원 중 올해 예산 276억 원의 세부 내역을 SBS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예견됐던 문제, 폭염과 방역, 청결 항목부터 보면요. 민원이 집중됐던 화장실 청소와 관리 비용은 불과 4,500만 원, 벌레 방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청소 관련 전체 예산은 15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늘막 설치 1억 8천만 원을 더해서 청결과 방역, 폭염 대피를 위해 준비된 예산은 모두 16억 9,500만 원, 전체 6% 수준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던 건 이미 현장에서 많이 확인이 됐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곳에는 이렇게 찔끔 쓰였던 예산이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에는 펑펑 쓰였어요. 새만금 대회 홍보를 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둘러본다는 출장인데 확인해봤더니 출장에는 관광 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녀온 뒤에는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후보지로 결정한 2015년 9월 이후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은 모두 90여 건 확인됩니다. 주로 전라북도와 전북 부안군, 여성가족부, 새만금 개발청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2019년 10월 부안군 공무원 4명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는데 전체 일정이 버킹엄 궁전, 미술관, 수도원 같은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스위스, 이탈리아를 찾은 전라북도 공무원들, 이틀간 미팅 업무를 한 뒤에 나머지 나흘은 사실상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10명은 크루즈 거점 기항지를 조성해서 잼버리를 홍보하겠다면서 상하이 크루즈 팸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으로 다녀온 출장, 보고서는 제대로 썼을까요? 12일 동안 꿈 같은 여행은 끝났지만 잊지 못할 생생한 추억으로 기억된다. 해외 배낭 연수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대회비를 이유로 일정과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드물게 제대로 된 보고서도 있었다고 해요. 2019년 9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에 참가한 출장팀의 경우 새만금 대회장은 간척지 특성상 뜨거운 햇볕을 피할 나무가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올 거라며 이번 대회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대원 4,400여 명을 보낸 영국이 퇴소 결정을 내렸고요. 미국도 퇴소해서 평택 미군기지로 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대회 조기 종료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대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정대로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뒤늦게 예비비 69억 원을 투입하고 총력전을 펼쳤지만 태풍까지 겹치면서 결국 새만금에서는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잼버리는 인디언 말로 유쾌한 잔치라는 뜻이라고 하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불행한 잔치로 기억되지 않도록 수도권으로 옮겨진 마지막 행사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선이가 고른 두 번째 기사, 베네치아에 여행 그만 오세요 기사입니다. 유네스코가 과잉 관광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외신은 유네스코가 너무 많은 관광객과 기후변화로 베네치아의 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길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도시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는 건 유네스코가 등재된 세계유산이 훼손될 상황에 닥칠 경우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규정하는 목록인데요. 세계유산센터가 나서서 유산을 보호하고 또 매년 유산의 상태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치를 잃으면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5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돼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도시로 꼽히죠. 또 올해 2월에는 곤돌라와 수상택시가 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인구는 5만 명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베네치아를 찾은 관광객은 320만 명이었어요. 베네치아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은 이번 권고를 이탈리아 정부와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문의 채택 여부는 오는 9월 10일에서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자, 오늘 뉴스선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